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F-35 전투기 후속 지원을 위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방부 산하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대외군사 판매 승인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은 F-35 전투기와 엔진, 관련 장비, 수리, 실험 장비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한된 판매는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합법적 안보와 방어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주요 정치, 경제 강국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계약자는 방산업체인 로켓트 마틴과 프렛 앤드 휘트니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F-35E 스텔스 전투기 편대에 동일 기종의 단거리 수직 2006 모델인 F-35B 편대가 곧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지휘관들은 SVTOL 기능을 갖춘 F-35의 도입을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 군지휘관들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해군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취역 예정인 14,000톤 독도급 최신 수륙량용 상륙함에 이들 전투기를 탑재할 계획이다. 정부통신사 연합뉴스는 F-35B를 구매할 경우 한국이 추가하기로 한 F-35E 40대의 전력이 강화되어 F-4와 F-5 퇴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투기 부족을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원대학교 국방과학기술학부 교수 겸 국방부 공식 자문인 최명진 박사는 현 검토 과정에서 미국 해병대처럼 소수의 해군용 F-35B 전투기 배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독도급 함정에 F-35B를 탑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성능이 뛰어난 F-35B가 배치되면 해군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F-35B는 공중전은 물론 지상 타격에도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미국 로켓드 마틴에 따르면 F-35B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기지와 최전선 전투 지역 인근의 다양한 공중전 수행 가능 함정에서 운영하도록 제작됐다. 이론상으로 F-35B는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15대나 SH-60F 오션호크 헬리콥터 10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산 독도급 모함에 적합하다. 최 박사는 독도급 모함이 SVTOL 항공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지만 F-35B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개조가 필요하다. F-35B를 배치하는 데에는 그 밖에도 운영 및 유지 비용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국방 분석가들은 2017년 12월 말 미국 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F-35B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의 이점을 설명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세스 그롭시는 F-35B가 억제력을 보유한 전투기로서 비상시적진에 투입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세큐리티 오브의 존 파이크는 F-35B가 한국 해군의 대공 방어와 함대지 공격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소개했다. 그는 F-35 편대를 해상이동 플랫폼에 배치하면 지상 비행장에 배치했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35B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다. 연합뉴스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형 호위함용 F-35B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F-35E 41회를 구매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F-35B를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F-35B를 구매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제121해병 전투기 행대는 2017년 11월부터 일본 야마구치 연공군 기지에 F-35B 16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 비행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 배치됐다. 최 박사는 F-35B를 도입하면 한국 해군의 전력이 확실히 강화될 것이라며 뛰어난 전투기이기 때문에 최근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해군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전에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2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다용도형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미국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1995년 공동으로 개발해 2000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이 전투기는 F-16CD와 비슷하지만 일본의 최첨단 항공기술이 녹아들어 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은 탄소 섬유를 사용한 이체 성형주의과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였다. 이 기술들은 미국이 이전을 요구할 만큼 당시에는 최첨단이었다. 이와 함께 전자식 조종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도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무기로는 공대함 미사일과 스마트 폭탄 JDAM을 비롯해 일본이 자체 개발한 AAM-4B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 애초 단자형인 FEA와 복자형인 FEB 전투기 등 140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94대만 제작됐다. 이 전투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해군 주력기였던 제로센이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제로센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대표적 무기로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 때 동원됐던 전투기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최대 시속 53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와 짧은 선회 반경으로 미국 육해군 항공대의 구형기와 아시아에 배치된 영국제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를 대거 격추했다. 당시 미군은 제로센과 1대1 공중전을 피하라는 긴급 지시를 조종사들에게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1942년 말부터 미 해군의 신해기가 공급되고 미국군도 유럽 전선에 배치했던 신형 전투기를 태평양으로 돌리면서 제로센은 추풍낙엽 신세가 됐다. 이후 제로센은 일본이 패망할 무렵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가 사용했던 전투기로 악명을 남겼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부 일본인은 지금도 제로센을 세계 최강 일본군의 상징으로 꼽고 있다. 일본 정부가 21세기판 제로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24년까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 제작하고 2031년부터 양산 초도기 생산을 개시해 F-2가 완전 퇴역하는 2035년까지 9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F-2는 2030년 초부터 퇴역을 시작한다. 개발비 총액은 1조엔, 총 사업비는 5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의 개발비로 700억 엔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성능 면에선 항공자위대가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E보다 우수한 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스텔스의 엔진 등을 독자 개발할 계획이지만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로키드 마틴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F-22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제작한 방산업체다. 일본 정부는 로키드 마틴과 협력이 미일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로 구성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에 버금가는 기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일본 공군력은 중국보다 훨씬 앞설 수 있다. 중국은 미국 F-22와 F-35에 이어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지만 성능과 무장 등 화력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B를 147대나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F-35를 모두 운영할 경우 중국 공군력에 상당한 우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F-22에 버금가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제작하겠다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 제작하는 등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4월 독자 기술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 선진기술 실증기 ATDX의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ATDX는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려운 탄소 섬유의 전파 흡수 재료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경미한 기체 손상을 자동 복구할 수 있는 기능과 전자전을 위한 AESA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이 집합된 기종이다. ATDX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이며 시속 1963km, 최대 시속 2410km, 항속거리는 2960km에 달한다. 개발비로 400억 엔이 투입된 신신은 후지산의 별칭이다. ATDX의 국산화율은 90%로 후지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기업 200여 개가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게다가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F-35E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F-35E 제작은 물론 부품 등에 대한 노하우도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 중인 모든 F-35의 정비를 맡고 있다. 로키드 마틴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F-35 최종 조립 및 점검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의 아이치현 정비창은 올해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일본 항공자위대는 물론 주일미군이 운영하는 F-35와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를 정비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제작을 주도하면서 다른 일본 기업의 관련 기술도 활용할 계획이다. 스텔스 성능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선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F2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 경험이 있고 F-35 조립과 정비도 맡고 있는 만큼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 체제가 긴밀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8년부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험 비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일본은 정요격 범위 밖에서 발사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스탠드오프는 지상, 항공기, 함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와 반대인 스탠드인은 스텔스 전투기가 적방 공방을 뚫고 들어가 목표물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말한다. 대표적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는 미국 토마호크를 들 수 있다. 인디언이 사용하던 전투용 도끼를 뜻하는 토마호크는 현재 미 해공군의 주력 미사일이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달리 자체의 제트 엔진이 달려있어 항공기처럼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한다. 토마호크는 크게 지상용과 함정용이 있고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함정 발사의 경우 최대 1250km, 지상 발사의 경우 최대 25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 200여 km인 육상자위대의 최신형 12식 지대함유도탄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사거리 1000여 km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의 개발 비용으로 335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 12식 SESM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2년 개발한 것으로 기존 88식 지대함유도탄의 개량형이다. 12식 SESM은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 지형지물 탐색 장치 등이 장착돼 있어 표적 식별력과 타격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최대 마하 3.0에서 5.0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식 SSM의 최대 속도는